그러면은요, 여러분께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받아놓은 종목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나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오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람 하면 생각나는 종목 CS 윈드입니다.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동안. 그쵸. 네, 안 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74,000원에 20%를 사셨는데 오늘 4.7% 올랐지만 그래도 손실입니다. 20% 가깝게 손실이 나고 있는 CS 윈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은 구간에 사셨군요. 우리 네. 0611님께서 풍력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8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구간에 사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56,0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장기로 보유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CS 윈드 배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병훈 전문가부터 이 CS 윈드와 관련해서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 네. 1등 기업이다. 튼튼합니다. 자, 우리 김지훈 네. 대표님은요? 네, 모멘텀을 잃은 풍력. 되게 뭔가 오늘 분위기가 키워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최병훈 전문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각 국가 대표 어떤 풍력타워 기업인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미국 이제 시작하고 유럽 동남아, 네. 중국에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 보니까 한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되고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15%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각 브랜드 국가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GM이라든지 과거에 도요타 그러면 한 10% 정도 내외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비교하니까 8%에서 12% 사이.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한 15% 갖고 있다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력 타고 쪽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더 앞서갈 걸 보여요.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특히 뭐 미국도 공장을 계속 이제 지을 계획이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풍력 쪽에 관심이 있으면 CS 윈드를 사야 옛날부터 그러거든요. 네. 다른 소형주들은 실적을 못 내거든요. 늘 테마적인 이것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하부 구조물 쪽하고 타워 이쪽이 이제 해상 풍력은 이제 밑에 바닷속에 바다에 하부 심어야죠. 구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또 타워하고 맞아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자재인데 이 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이제 공사 지연돼서 한 3조 가까이 손실을 처리한다고 막 그러죠. 그렇죠. 미국 해상 풍력 기업 1등 미국 기업이 네. 그 정도로 막 한 3조 손실 처리한다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시장에. 그렇죠. 아니면 시장 아예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뭐 최근에 한 30% 빠졌으니까 8월부터 이 건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풍력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해상 풍력이 가장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해상 풍력 단지로 많이 하니까 우리는 해상 풍력을 하려면 삼면이 바다지만 사실은 할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조건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풍력은 성장하기가 태양광도 쉽지 않거든요. 늘 계획은 잡아놨다가 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획이 워낙 바이든 정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쪽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예상대로 된다면 충분히 좋은 건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많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영업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원래 영업이 500억인데 이하로 이렇게 나오다 1,000억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바람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0만 8천까지 갔으니까 시가총액 4조 5천억 정도 갔으면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45배나 갔으니까 바이오처럼 많이 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실적이 급락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지지분야 안 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오스테드 쪽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나왔던 것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약간 흔들어 놓은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의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에 대한 내용 들어봤고요. 이번에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좀 반대예요.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다 맞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업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기술력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기술력도 엄청나고 글로벌로 굉장히 다각화해서 진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 풍력 관련된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만 원대 한번 이미 시세를 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추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 물론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말씀 주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 오스테드 덴마크 거기가 1등인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골고루 다 섞여 있거든요. 품질 문제, 납기 문제, 뭐 가격 문제, 기자재, 원자재 문제가 다 골고루 다 섞여서 그래서 사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때 기자재를 공급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기자재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기자재가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CS-윈드 같은 뭐 말씀 주신 대로 15% 넘는 점유율의 글로벌 1등에서 그러니까 부각은 받는데 그러려면 이 회사가 CS-윈드가 먼저 부각받기 전에 오스테드나 지멘스 가멘사나 GE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글로벌 업체들 보면 굉장히 베스타스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번은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럼 고물가 고금리로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 물론 유가가 올라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한테 굉장히 수혜인데 저는 유가가 막 크게 막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박스권 정도 수준이지 뭐 100불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관련된 이슈로 신재생이 반짝하는 것도 그렇게 기간이 오래 지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강력한 모멘텀을 지금 완전히 좀 잃은 상태여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뭐 압도적인 기업이고 사실 풍력에 투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CS-윈드를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풍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신재생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워낙에 좀 부진한 상황이고 특히나 풍력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오스테드라든지 글로벌 풍력 산업에 대한 이 경고 시그널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한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 성장하려면 다양하게 기반이 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갖추기 전에 성장할 거다 하면서 이 산업이 도입될 거다 하는데 그럼 도입이 되려면 확실하게 대중화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 지금 현재 풍력 해상 풍력을 저렇게 하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저는 풍력과 태양광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거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인가, 2010년도 전 10년도 돼도 그때도 막 이제 우리 오시아에도 막 있고 이렇게 태양광 좀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대중화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만든 데서 전지판을 하더라도 놓을 데가 없거든요. 산을 깎아 살 수도 없고 아파트로 사니까. 그럼 미국 같으면 주택이니 갈 수도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 효율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 면이 있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입구 쪽에 쭉 타워를 해놓으면 미관상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실제로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저 오이도 같은데 대부도 이런 데 가면 있잖아 타워 두 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만 있어요. 그냥. 해안가에 막 타워만 쫙 세인다고 그 발전소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미국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이 없어서 지금 뭐 못한다 이럴 것도 있지만 공급 차질이 뭐 여러 가지 원자재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가격도 올라간 상태고 경기가 또 침체가 되면 돈을 미리 들여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럼 시골에다 태양광 전지판을 쫙 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하면 그걸로 다 쓸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데 돈이 경기가 나쁠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당장 목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빼고는 나머지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경기 부진하는데 굳이 이쪽 산업을 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업황 개선이 안 되고 태양광은 아직도 대중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풍력 해상 풍력도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항상 테마처럼 올라간 팔아 저희들도 계속 이 시간에 7만 원대는 계속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사가지고 8월에 샀는데 급락했으니까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밑에서 사서 한 4만 5만 사가지고 더블 갔을 때 팔고 나와야지 위에서 몰려서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신이 없잖아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한번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상반기도 잘 나왔고 그래서 내년까지 미국에 계획한 게 있으니까 공장을 짓고 있어서 뭐 당연히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 나오면 다시 또 전고점을 사선고점 10만 8천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때 나오든지 장기로 아니면 반등할 때 기술적 반등할 때 7만 대 가면 그냥 팔고 뭐 본전 근처니까 팔고 나와서 다른 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네, 저는 체크해 주세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을 보시면 과거에 21년도 이 고점 10만 8천 원 갔다가 지금 이 고점 못 뚫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2021년도 그 실적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1,000억 영업이익에 작년에는 500대 이익이니까 그래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적은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경기 쪽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반등 시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보면 상당히 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7만 2천 원부터 시작해서 7만 5천 원 이렇게 사이. 그럼 여기가 대다수 사서 물린 단가가 여기거든요. 그 얘기는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사면 이제 더 붕괴되면 거기에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는 이걸 뚫으려면 거래가 많이 실려야 되고 뭔가 모멘텀이 커야 되거든요. 저는 당분간 그런 모멘텀이 큰 거 없을 거로 보여서 7만 2천 원 목표가 팔고요. 네. 손절가도 최근에 저끝점을 깨면 안 되니까 5만 5천 원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김지훈 대표께는 아까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정치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이쪽 밀어붙이니까 좋은데 지금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언급이 나와서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트렌드 자체가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올해 좀 중단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 포지션 CS 윈드 측면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럽 포지션이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신재생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타격은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샀을 때 싸게 사지 않았거든요. 베스타스 공장을. 네네. 이제 비싸게 주고 산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흑자 전환 지금 미국 산 것도 있고 유럽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블라트도 지금 내년까지는 적자거든요. 네. 매출 규모는 뭐 7천억, 9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 지금 사실은 IRA 관련돼서 CS 윈드도 당연히 수혜를 받거든요. 2분기 때 한 280억 정도 이제 2차 전지만 IRA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풍력 관련돼서도 미국에 공장에 있으면 수혜를 받거든요. 보조금 받는 네, 거죠. 보조금 받는 예. 거. 그것도 만약에 뭐 일부라도 수정에 그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그러네요. 바로 현금으로 꽂히는 건데 네. 거에도 실적에도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멘텀을 이런 풍력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투자 의견과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십시오. 일단 손절가는 뭐 짧게 지금 56,000원이 바닥인데 56,000원이 깨지면은 뭐 완전히 저는 지금도 사실 추세가 이탈된 상태라고 보는데 네. 예, 이미 지금 손실이 크셔가지고 74,000원 일단 가지고 계신 가격이 74,000원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 가격대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뭐 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한 3, 4%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버텨보시고 근데 74,000원을 뭐 강하게 돌파해서 8만원, 9만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56,0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풍력과 관련해서 CS 윈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키워드는 달랐지만 약간 네. 이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오셨으면 하는 것은 공통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와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 둘 다 보유. 우선 글로벌 풍력타워 1등 기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72,000원에 손절가 55,000원, 그리고 모멘텀을 잃은 풍력 김지훈 대표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손실 없이 74,000원 매수가에서 나오자는 내용이고요. 손절가는 56,000원을 드리겠습니다.